안녕하십니까. 예. 요약집으로는 178페이지인가 많잖아요. 입문서는 입문 과정이니까 입문서에 있는 목차나 이런 건 크게 개의치 마시고요. 뭐 뼈대를 잡는다고 생각하고 들어달라고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지난주에 한 거 생각을 좀 해볼까요? 지난주에 뭘 했죠? 뭐 했죠? 지난주에는 이제 민법 총칙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어요. 이건 법률행위에 관한 거라고 해요. 법률행위. 1주차부터 한 게 법률행위에 관한 거예요. 첫 번째 본 게 법률의 목적의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이거 봤고요. 두 번째로 법률행위의 필수 요소인 의사표시와 관련해서 비정상적 의사표시 4개,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 허위표시, 착오, 사기, 강박. 허위표시는 앞에 통정자를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됩니다. 착오, 사기, 강박 4가지 봤어요. 대리와 관련해서는 대리의 삼면관계, 복대리, 무권대리 이런 거 봤죠. 그 다음에 지난주에 무효와 취소 봤어요. 특히 무효에서는 종류,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전부 무효, 일부 무효, 확정적 무효, 불확정적 무효, 불확정적 무효는 유동적 무효라고도 하고요. 토지거래 허가 고용에서 허가 전 거래 행위, 그거 봐달라 그랬고, 무효 효과,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을 하면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생긴다. 거기까지는 기억하셔야 돼요. 취소는 일단 유효하지만 취소를 통해서 처음부터 무효로 만드는 단독의 의사표시를 취소라고 그랬고요. 취소 사유 재착사강, 취소권자 재착사강 대승, 상대방 직접 상대방 및 포괄 승계인, 취소 효과 무효, 처음부터 무효.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을 하면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생기는데 그 특칙이 하나 있었죠. 제한 능력을 이유로 한 취소의 경우에는 제한 능력을 이유로 제한 능력자만은 선악을 묻지 않고 현존 이익만 반환.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죠. 부가는 뜻하고 종류만 좀 기억을 해달라 그랬어요.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소멸을 좌우할 목적으로 당사자가 부과한 장래 발생 사실, 여기 부관이었어요. 종류가 조건하고 기한이 있었고요. 조건이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 기한이 시기와 종기. 요 정도는 기억을 해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법률 행위를 통해서 발생하는 권리 중에서 대표적인 권리가 물권이라고 그랬고요. 물권 편은 총론 부분과 강론 부분이 있다고 그랬고요. 강론 부분은 리밋법상 8개의 물권과 관습법상 4개 정도의 물권이 총 12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질권 빼고, 뭐 경작권 이런 거 빼고, 동산 양도담보권 이런 거 빼고, 나머지가 이제 강론에 있고. 그 공통적인 내용이 총론에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물권의 공통적인 내용. 이 총론이 물권 일반론과 물권 변동론 이렇게 나눠진다 그랬어요. 물권 일반론은 물권의 기초와 관련된 거고요. 물권의 의미 특징, 현존 특정 독립의 물건을 직접적이고 독점적이며 절대적으로 사용수익 처분, 즉 지배하는 권리, 개념, 채권과 비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고요. 주체는 자연인 법인이라고 했고요. 객체는 물건이라고 그랬고요. 이 물건 관해서 일물 일권주의 및 그 예외, 뭐 개념 정도만 기억나시면 됩니다. 일물 일권주의하고 예외가 있었더라. 그리고 이제 나머지 살 붙이는 건 이제 마음의 준비만 하시면 돼요. 나중에 1월달, 3월달에. 물권의 종류에 관해서는 185조 물권 법정주의라는 거 있어요. 조문 확인하고 그 조문의 의미 파악하고 그 다음에 종류 강제, 내용 강제 2가지를 의미하는데 그 중에 종류 강제를 위반해서 무효가 된 권리 4개, 온사사공 뭐 이런 거 있었어요. 그렇죠? 다섯 번째, 물권의 공통적인 효력 또는 물권의 일반적 효력이라 해서 물권적 청권하고 우선적 효력하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그 중에 특히 물권적 청권, 우리 유형이 어떤 게 있고 우리 민법이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는가, 그 정도는 기억을 해달라 그랬습니다. 물권 변동론으로 가면 물권 변동의 뜻은 물권의 취득 변경, 소멸을 의미한다 그랬고요. 유형 및 모습이 4가지가 있었습니다.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과 동산 물권 변동,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과 동산 물권 변동, 이렇게 4가지 유형이 있었고 그 중에서도 법률 행위에 의한 또는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일단 이렇게 표로 간단하게 그 모습을 그려드렸었고요. 이런 물권 변동을 규율하는 몇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을 봤었고요.
특히 공신원칙권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물권 변동에는 공신원칙을 인정하지 않는다. 동산에만 인정한다. 그거 하고요. 그다음에 공시원칙을 관철하는 방법으로 성립요건주의와 대항요건주의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렇죠? 잊어버려도 돼요. 우리 민법은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다.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게 채권행위, 물권행위 개념이 있었고 설명을 쫙 드린 다음에 다 잊어달라 그랬어요. 제가. 다 잊었죠? 네, 잘하셨어요. 하여튼 여기까지 진행됐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물권 변동의 모습과 관련하여 부동산 물권 변동을 봐야 되는데요. 부동산 물권 변동은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가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 두 번째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 178페이지 말고 177페이지를 보세요. 177페이지를 보면 상단에 조문 박스에 조문이 두 개가 있어요. 186조하고 187조하고. 요 조문을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186조와 187조. 지난주에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186조는 이렇게 돼 있죠. 법률 행위한 부동산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 이게 186조입니다. 이때 법률 행위는 계약 같은 거 말한다고 했어요. 매매 계약 같은 것들, 증여 계약 같은 것들, 교환 계약 같은 것들. 이런 계약을 통해서 부동산 물권이 변동이 되려면, 즉 소유권이 이전되려면 뭘 해라? 등기해라. 이건 무슨 요건주의? 성립요건주의. 성립요건주의. 등기라는 공시 방법을 갖춰야 물권이 변동된다를 성립요건주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다는 것 하나 하고, 두 번째로 186조 조문을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부동산을 인도하라 이런 말은 없지요. 인도하란 말은 없어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부동산을 인도하는 것은 물권 변동의 요건이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186조에서 등기 및 인도해야 효력이 있다라고 되어 있다면 등기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인도하는 거, 예컨대 아파트 같은 거 열세를 건네준 거, 이것도 물권 변동의 요건이라고 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186조에서는 인도하라는 말은 없으니까 부동산을 인도하는 것은 효력 요건이 아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죠. 부동산을 설령 인도받았다 하더라도 등기하지 않는 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됐고, 반대로 인도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등기했다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될 거예요. 186조 두 가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그 다음 187조. 187조는 본문과 단서로 문장이 두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개로. 우리 이 교재는 민법에 있는 조문을 정확하게 실어놓지는 않았어요. 인문서 쓰신 분께서 이렇게 수험생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조문을 약간 순서도 바꾸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187조는 원래 본문, 조문은 이렇게 돼 있죠.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187조 본문입니다.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고요. 단서는 그러나 등기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앞에 있는 놈이 187조 본문이고요. 뒤에 있는 게 187조 단서입니다. 이건 187조 본문이나 단서라는 말이 뭐 나오지는 않지만 간혹 가다가 제 187조 예외 이런 말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187조 예외. 187조 예외가 뭘까요? 뭘 말하는 걸까요? 187조 예외라는 게. 이런 거 등기 필요 없다 그랬죠? 그럼 예외. 등기해야 되는 경우예요. 등기해야 되는 경우. 법률 행위가 아니라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임에도 불구하고 등기해야 되는 거. 이따가 한번 여러분들이 선을 보시게 됩니다. 그런 게 하나 나와요. 근데 어쨌든 원칙은 이렇게 등기 필요 없다고 돼 있고, 다만 등기하지 않으면 처분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본문부터 생각을 해봅니다. 상속 하고 경매만 생각을 해봅니다. 갑이 땅이 있다. 근데 죽었어. 그래서 을이 상속을 받았어. 이때 을은 187조 본문에 의하여 등기하지 않아도
뭘 취득한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되죠. 그런데 언제 취득하는지는 규정이 없어요.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언제 취득해? 생각해야 되죠. 언제 취득한다? 판례가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이렇게. 피상속인은 죽은 사람을 말합니다. 피를 철철 흘리고 죽기 때문에 피상속인.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상속인은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거 하나 하고, 두 번째로 뭐 공동에서 판결은 나중에 보고요. 경매. 갑소유 A 토지를 을이 경락받았다. 경매를 통해서 취득했다. 역시 등기 없이 취득합니다. 언제? 이 또 문제예요. 판례는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 상속하고 경매는 언제 취득하는지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경매는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 법원에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두 번째, 기타 법률 규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 기타 법률 규정 속에는 관습법이 포함. 뭐가 포함? 관습법이 포함. 그럼 지난주에 관습법상 인정되는 물건이 몇 개가 있었어요. 4개가. 그중에 부동산과 관련된 게 특히 분묘기지권과 관습법상 지상권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렇죠? 그럼 연결시키면 돼요. 분묘기지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예? 분묘기지권이라는 권리는 관습법적으로 취득하는 물건이에요. 그런데 그 관습법이 여기에도 포함되니까 당연히 분묘기지권을 취득할 때는 요건만 갖추면 등기 없이 취득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예?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렇게 연결시키시면 돼. 표정이 날씨만큼 어두워. 큰일 났습니다. 세 번째가 우리 186조는 법률 행위한 부동산 물권의 득실 변경 이렇게 돼 있어요. 등기를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187조는 법률 규정한 부동산 물권의 취득은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조문에. 변경 소멸이 빠져 있어요. 그래도 우리 대법원은 이 취득 속에는 변경 소멸이 포함되어 있다. 그 187조에서 말하는 부동산 물권의 취득은 부동산 물권의 변동을 의미한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네? 네, 조문에 취득이라고만 되어 있으나 변경 소멸을 포함하는 변동의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이게 187조와 관련된 거예요. 본문과 관련된 거예요. 그 다음에 단서. 등기하지 않으면 뭐 하지 못한다? 처분하지 못한다 해서 이 처분의 의미 오늘 아이 머릿속에 각인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처분은요 매매계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매매계약을 말하는 게 아니라 타인에게 등기를 이전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뭘 말한다고요? 등기를 이전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187조 단서에서 말하는 처분이라 함은 매매계약 따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를 이전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채권행위라는 놈과 물권행위라는 놈을 구별했었어요. 그렇죠? 기억은 나지 않지만 뭐 했었어? 이때 채권행위는 계약을 하는 걸 말했고요. 물권행위는 부동산을 사서 등기를 넘겨주는 걸 말했습니다. 그렇죠? 이 처분이 바로 그 물권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채권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뭘 말한다고요? 물권행위. 등기를 넘겨주는 행위. 요걸 말합니다. 자, 그러면 상속으로 돌아옵니다. 을이 갑소유 땅을 갑이 사망을 함으로써 갑이 사망한 때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 땅을 병과 매매하는 계약을 해요. 자, 이 매매하는 계약을 할 때 을은 자기 이름으로 등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말이죠. 등기 안 해도 병과의 매매 계약 자체는 유효합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병은 을하고 법률 행위를 했기 때문에 등기를 넘겨 받아야 되는데 이 을이라는 놈이 세금 안 내려고 막바로 이렇게 등기를 넘겨주는 경우가 생겨요. 갑 사망 후에 병과 매매 계약을 할 때 마치 갑하고 병이 매매를 한 것처럼 날짜를 병 사망 이전으로 소급시켜서 갑병이 매매한 것처럼 꾸미고 등기를 가서 막바로 병에게 넘겨주는 이런 경우가 생겨요. 그거를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187조 단서예요. 그러니까 을이 병과 매매 계약하는 거 이건 너 등기 안 해도 된다. 등기 안 해도 된다. 그런데 병에게 등기를 넘겨 주려면 네 이름으로 먼저 등기를
하고 넘겨주라. 상속에서 등기를 하고 그 다음에 상속세를 내고 그 다음에 등기를 넘겨주라. 이런 취지가 187조 단서입니다. 우리 민법은 이렇게 세금을 추징하기 위해서 교묘한 조문들을 군데군데 두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187조 단서입니다. 그래서 187조 단서는 처분은 매매라 계약이라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등기를 이전해 주는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등기 없이 취득한 부동산 물건에 관하여 매매 계약 따위를 할 때는 등기가 필요 없으나 그 계약에 기초하여 등기를 넘겨 줄 때는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하고 넘겨주라. 이게 187조 단서의 의미라는 거, 이렇게 조문 두 개를 일단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시험에서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게 이 구별하는 거예요. 186조는 등기해야 된다 그랬죠? 예? 줄여갖고 등기 필요. 이렇게 부릅니다. 187조 본문은 등기 요하지 않는다 그랬죠? 등기 불요. 이렇게 됩니다.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죠? 박스 쳐놓고 다음 중 물권 변동에 관하여 등기를 요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르면, 또는 그냥 다음 연결이 옳은 것은 틀린 것은 해서 이러이러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대시해놓고 등기 필요, 등기 불요. 연결 제대로 돼 있는지 이거 골라라. 이런 형태의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걸 나중에 등기 필요한 게 한 10개 돼요. 등기 필요 없는 게 한 12개 정도 됩니다. 그거를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시면 돼요. 네? 지금은 마음의 준비만, 입문과정은 항상 그 마음의 준비만 계속 하는 거예요. 어쨌든 오늘은 이거 구별하는 게 중요하겠구나. 그리고 가장 기본이 되는 거 우리 이미 봤어요. 매매, 교환, 증여, 등기 필요. 상속, 공용유속, 판결, 경매, 등기 불요. 네? 이미 본 거예요. 그런 것들을 기억해놨다가 나중에 조금 더 살을 붙이면 됩니다. 이게 두 번째. 세 번째가 이 186조와 187조가 공통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게 있어요. 등기라고. 186조는 일단 요구하는 목적은 달라요. 186조는 물건이 변동이 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합니다. 반면에 187조는 등기 없이 취득한 부동산 물건을 처분하려면 등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각각 물권 변동 요건으로서의 등기 및 처분 요건으로서의 등기, 보통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등기와 관련된 게 우리 시험범에서 7개를 정리하셔야 돼요. 몇 개? 7개. 등기의 기본적인 내용들, 부동산 등기법에 관한 내용들, 예컨대 등기의 의, 등기의 종류, 등기사항, 등기소, 등기부, 등기관, 등기 절차, 뭐 등기 서류, 이런 것들은 2차 과목에서 하시면 되고요. 민법에서는 그 등기를 둘러싼 당사자 간의 다툼, 법원이 해결해 줘야죠. 그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대법원 판례가. 그게 7덩어리예요. 그걸 하셔야 돼요. 첫째가 등기의 종류와 관련해서, 등기의 종류와 관련해서 보존 등기라는 게 있고, 이 보존 등기가 이중으로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중 보존 등기라고. 중복 등기라고도 부릅니다. 요거 하나. 두 번째 가등기라는 놈이 있어요. 이거 해야 돼요. 요거 대따 중요합니다. 가등기. 아주 중요해요. 이건 등기법에서도 합니다. 두 번째로 등기가 되어 있다 해서, 책 보지 마세요. 책이 없어요. 책을 자꾸 뒤적뒤적 하시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책 뒤적 수업 들을 때는 수업에 집중하세요. 책 아무리 뒤적해봐야 못 찾아요. 못 찾아요. 야, 그럼 자식아, 책이 있는 대로 해야지. 자식아. 싫어. 입문과정은 뼈대를 세우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뼈대를 세우려면 이렇게 필요한 목차는 적어요. 집중하세요. 여기. 등기가 되어 있다 해서 그 등기가 다 유효한 것은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가장매매의 경우에 가장매수인에게 등기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가장매매가 무효니까 가장매수인 등기도 무효라 그랬어요. 그랬죠. 그러니까 당연히
등기가 유효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할까를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절차적 유효 요건과 실체적 유효 요건이라고 있는데 이건 등기법에서 해요. 그건 거기서 공부하시면 돼요. 우리는 이걸 갖추지 못했어. 등기가 유효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그 등기는 유효해요, 무효해요? 당연히 무효겠죠. 무효 등기입니다. 무효 등기라면 말소해야 됩니다. 등기에 남아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예외 2개. 첫째, 유효한 경우가 생겨요. 등기가 유효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등기가 유효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대법원은 등기가 이따위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등기가 실체 권리 관계와 일치하면 유효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위조 문서에 의해서 등기가 됐다. 뭐 매매계약서가 위조됐다는가, 인감증명서가 위조됐다는가. 그럼 원래 그 등기는 무효여야 되는데 등기명인이 실제 권리자야. 그러면 위조 문서에 한 등기를 하더라도 그 등기는 유효 이렇게 말을 해요. 판례가. 이렇게 우리 대법원은 등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무효 등기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하게 유효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대표적인 게 중간 생략 등기라는 거예요. 이것도 됐다 중요해. 중간 생략 등기. 네 번째로 등기가 무효라면 말소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말소하지 않고 재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효 등기의 재활용 그러면 돼요. 그죠? 근데 재활용 그러면 캔 같은 게 생각나죠. 비닐로 뭐 이런 게 생각나. 그러니까 이 말을 바꿔. 유용. 무효 등기의 유용. 무효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재활용하는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세 번째가 등기 청구권이 나오고요. 네 번째가 본등기의 효력이라고요. 본등기가 뭔지 나중에 합니다. 그냥 등기 효력이라고도 합니다. 본등기 효력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추정력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때 요 놈도 중요하고요. 요 놈도 중요해요. 근데 추정력은 됐다 어려워요. 등기에서 제일 어려운 게 이거예요. 오늘 안 합니다. 입문과정에서는. 괜히 어려운 거 해갖고 머리 지진 날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렇지 않아도 머리가 아픈데 이건 안 합니다. 자, 그러면 등기와서 7개를 봐야 된다 그랬는데요. 하나가 어디로 갔어요? 그렇죠? 하나가 어디로 갔어요? 이 하나는 교재마다 따로 목차를 뽑아놓은 교재도 있고 안 뽑은 교재도 있습니다. 그런데 따로 좀 정리하실 필요가 있어요. 재작년에 따로 나왔었어요. 단독으로. 어떤 경우냐 하면 우리 186조에 의하면 법률 행위를 통해서 부동산 물건을 취득하려면 뭐 해야 돼요? 등기해야 돼요. 그런데 부동산을 매수한 놈이 부동산을 돈 주고 산 놈이 법률 행위를 한 놈이 그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는 하고 있어요. 근데 등기를 하지 않은 놈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갑소유 101호 아파트를 을이 돈을 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그 101호 아파트를 인도받아서 현재 을이 살고 있어요. 관리비도 을이 내고요. 세금도 을이 내고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에도 을이 참석하고 있고요. 심지어 거기서 회장으로 뽑혀서 온갖 아파트, 온갖 일은 을이 다 하고 다녀. 동네 사람들이 을을 뭐라고 생각할까요? 소유자. 그런데 등기를 안 했어. 대반전이 일어났죠. 소유자가 아닌 놈이 있더란 말이에요. 요 놈에 대해서 분쟁이 꽤 많아요. 요 놈에 대해서. 부동산을 점유는 하고 있으나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매수인. 요 놈과 관련된 분쟁에서 대법원이 요 놈은 요런 권리가 있다 없다라고 판결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걸 닥닥 긁어 모아서 점유는 하고 있으나 등기하지 아니한 부동산 매수인의 법적 지위라고 해서 별도의 목차를 뽑아가지고 쭉 설명을 해놓은 교재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재가 그렇게 해요. 요걸 따로 정리하셔야 돼요.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조금 이따 볼 겁니다. 그래서 총 7개가 있어요. 등기관에서 7개. 그 7개 중에서 추정력을 뺀 6개의 개념을 오늘 생각할 겁니다. 우리 입문서에는 추정력하고 가등기가 있는 것 같은데 공신력 없다는 거 받고 그렇죠. 2개만 있어요. 우리 교재 입문서에는 추정력과 가등기만 나와 있습니다. 6개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중보존등기 또는 중복등기. 보존등기가 뭔지 알아야 되죠. 보존등기라는 건 앞에 소유권자를 붙여서 소유권 보존등기라고도 합니다. 이때 보존등기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아직 등기부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부를 만들겠죠. 등기부를 만들면서 최초 소유권 등기가 되겠죠. 그게 보존등기입니다.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부를 창설하면서 이루어지는 최초의 소유권 등기를 뭐라 한다? 보존등기. 두 번째로 민법에는 일물일권주의라는 게 있었어요. 부동산 등기법에는 부동산 등기 기록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법은요, 등기부를 편성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인적 편성이 있고 물적 편성이 있어요. 인적 편성은 한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부동산을 하나의 등기부로 만드는 게 인적 편성이에요. 반면에 물적 편성은 부동산 하나마다 등기부가 하나, 물건마다 등기부를 편찬하는 게 물적 편성이에요. 우리 등기법은 물적 편성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하나마다 등기부가 몇 개? 한 개. 이걸 부동산 등기 기록의 원칙, 이렇게 말을 해요. 등기법하고 공부할 거예요. 네. 그러면 일물일권주의와 민법상 등기법상 부동산 등기 기록의 원칙에 의하면 부동산이 하나일 때 등기부도 몇 개? 한 개. 근데 두 개 이상. 그 이거예요. 부동산은 하나인데 등기부가 두 개. 그리고 왼쪽 등기부에는 마지막 최종 등기명인이 오른쪽 등기부는 마지막 최종 소유권 등기명인이 병으로 되어 있어요. 을하고 병하고 싸우겠죠? 네 거네 내 거네 이런 일이 생겨요. 따라서 이런 중복 등기를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해야 되죠? 안 해도 됩니다. 등기법에는 이런 중복 등기, 하나의 부동산의 등기부가 두 개 이상이 있더라. 그거를 발견한 등기관이 이걸 정리하는 절차가 규정이 되어 있고, 그걸 나중에 등기법에서 공부하시면 돼요. 그럼 민법에서 뭘 해야 되나? 정리가 됐어. 병 가만히 있을까요? 나는 등기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내 등기가 정리됐구나. 운명이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가만히 있을까? 아니겠죠. 왜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등기부를 밀리멋대로 폐쇄했냐 말이지. 이 다툼이 생길 거예요. 당연히 우리 대법원은 판결을 해줘야 될 거고요. 판결할 때 어떻게 판결해야 돼요? 둘 중에 어느 하나만 유효. 이렇게 해야 될 거예요.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 기준을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우리나라 대법원이 이중 등기에 관련된 다툼에서 어떤 등기부를 유효로 하는가, 그에 관한 대법원 판례 기준을 여기서 확인하시면 돼요. 마음의 준비? 네, 됐어요. 뜻을 먼저 기억해 두시고, 이중 보존 등이라는 거. 두 번째,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 생각하시고, 세 번째, 우리 대법원의 기준을 알아야 되겠구나. 여기까지 마음의 준비를 해 주시면 돼요. 두 번째로 가등기. 자, 이 가등기는요, 이런 경우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어디 뭐 이렇게 사람 미어 터지는 데 들어가려면 줄 서야 되죠. 근데 줄 서서 들어가야 되는데 표도 미리 사와야 돼. 예컨대 에버랜드에 있는 티익스프레스 같은 거. 올 5일 날 타러 갔어요. 한 3시간 걸리죠. 한번 타려면. 또 애들은 또 타야 돼요. 그것도. 뭐 3시간을 걸리든 뭐 이렇게 사야 돼. 그리고 애들은 지대로 놀러 다녀. 엄마 서 있어 그래고서. 예. 그 입구에 서 있어요. 한 사람은 표를 사러 갔어요. 요 서 있는 사람 뒤로 쭉 사람이 또 줄을 서요. 표를 사왔어요. 맨 꼬바리에서요 여기로 끼어들어요. 새치기 아니에요? 아니죠. 새치기는 그냥 밀고 들어가는 게 새치기고, 이건 이미 순서를 확보해 놨어요. 그렇죠? 등기에서 이렇게 순서를 확보하는 등기가 가등기예요. 뭘 확보한다고요? 순서 확보. 자, 그럼 어떤 경우인지 생각을 해봅니다. 갑, 을, 1월 10일. 갑이 갖고 있는 101호를 매매. 그런데 갑과 을은 잔금은 3월 10일 날 치르고 등기도 3월 10일 날 넘겨받기로. 등기를 3월 10일 날 넘겨받기로 한다는 것은 을이 갑에게 잔금을 치르면서 등기를 넘겨달라. 그 청구할 권리가 생긴다 이런 뜻이에요. 즉 을의 갑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권이 언제 생겨요? 3월 10일 날 생겨요. 그런데
2달 동안 1월 10일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월 10일 잔금 치르고 등기를 넘겨받기 그 사이 갑이 팔아먹어. 팔아먹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랬습니다. 있다 그랬어요. 제가 분명히 2월 10일 날 갑이 병한테 팔아먹고 등기를 넘겨줘. 누가 소유권을 취득? 병이 소유권을 취득. 그럼 을은 3월 10일 날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을은 이런 생각을 할 거야. 3월 10일 날 발생하는 이 등기 청구권의 순서를 미리 좀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등기법을 뒤져봅니다. 뒤져봤더니 가등기라는 게 딱 있어. 그래서 을은 아싸 하고 가등기를 해놔. 이렇게 가등기를 해놓으면 설령 중간에 2월 10일 날 병한테 팔았다 하더라도 을은 괜찮아요. 3월 10일 날 본등기 하면 돼요. 가등기에 의한 소유권 등기를 뭐라 한다? 본등기랍니다. 여기서는 가등기하면 본등기라고 불러요. 본등기를 하게 되면요. 아까 순서를 미리 확보해놨죠? 소급하는 거예요. 순위가. 이게 가등기예요. 그럼 가등기의 뜻을 대충 어떤 등기인지는 머릿속에 박혔죠? 이게 가등기야. 근데 법적인 뜻을 생각을 해요. 법적으로. 가등기 그냥 순서 확보 그렇게만 하지 말고 정확하게 의미. 을의 입장에서 1월 10일 날 계약은 했으나 이전 등기 채권은 언제 생겨요? 3월 10일 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장래 발생하는 청구권. 장래 발생하는 청구권. 두 번째. 이 청구권은 목적이 뭐예요?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목적이에요. 즉 물권 변동이 목적이에요. 그럼 이렇게 합치면 돼요. 장래 발생하는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 장래 발생하는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 이 청구권에 뭐를 미리 확보? 순서를 미리 확보. 하기 위한 등기. 이게 뭐다? 가등기. 이때 순서를 미리 확보를 네 글자로 순, 위, 보, 전 이렇게. 그래서 가등기는 풀네임이 청구권 순위 보존 가등기 이렇게 말을 해요. 뭐라 한다? 청구권 순위 보존 가등기. 어렵지 않죠? 이 가등기 뜻이. 장래 발생하는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의 순, 위를 보존하기 위한 등기. 가등기의 뜻입니다. 두 번째, 이제 나중에 가등기의 효력을 봐야 되는데 오늘은 두 가지를 머릿속에 생각합니다. 효력. 더 살을 붙일 건데요. 가장 기본이 되는 효력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하나가 본등기 했을 때 그 본등기의 순서를 언제로? 가등기한 때로 소급시킵니다. 본등기의 순서를. 그러니까 을은 3월 10일 날 본등기를 했지만 마치 언제 한 거하고 똑같다. 1월 10일 날 순서로 따졌을 때. 그러면 순서로 따졌을 땐 얘보다 먼저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을의 본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등기관은 이 병등기를 직권으로 말소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돼요. 가등기 얘기한 본등기 하게 되면 그 순위가 가등기한 때로 소급. 그런데 우리 아까 186조에서요. 법률, 행위에 의해서 부동산 물권이 변동이 되려면 뭐 하라 그랬어요? 등기해야 돼. 등기라 여기서 말하는 등기는 본등기를 말합니다. 그걸 여기다 그대로 대입을 하면 을은 언제 소유권을 취득한다? 3월 10일 날 취득한다. 즉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시기, 물권 변동 시기. 이건 소급한다 안 한다? 이건 소급하지 않는다. 두 가지를 머릿속에 콱 인문과정에서 각인을 해 두셔야 돼요. 가장 기본이 되는 가등기 효력 두 개입니다. 본등기를 했을 때 순, 위, 만, 소급. 왜? 가등의 목적 자체가 뭘 확보하는 거라 그랬어요? 이거 확보하는 거니까 본등기를 했을 때 그 본등기의 순서만 소급할 뿐 물권 변동 시기까지 소급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런 언제 소유권을 취득한다? 본등기 한 때. 예? 본등기 한 때.
이게 만약에 뭐 4월 10일 날 했고 계약을 6월 10일 날 등기를 넘겨받았다. 세금을 누가 내느냐의 차이가 생겨버려요. 그렇죠? 을은 언제 소유권을 지게요? 6월 10일. 그렇죠? 그러니까 재산세는 얘가 내. 갑이. 이런 문제. 이렇게 세금을 누가 내느냐 등등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소유권 언제 취득한다? 본등기한 때. 가등기의 뜻과 가등기의 기본이 되는 두 가지 요령. 머릿속에 생각하면 됩니다. 세 번째. 등기의 유효권을 갖추지 못해서 무효 등기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유효한 등기 뭐가 있다? 중간생략 등기. 이건 우리가 민법 총칙 법률의 목적의 적법성에서 이미 봤어요. 법률행위 목적이 강행 규정 중에서 단속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처벌만 될 뿐 그 행위는 무효가 아니다. 그랬고 그 단속 규정의 대표가 미등기 전매 금지. 그렇죠? 그러면 갑이 을에게 을이 병에게 부동산을 매각을 했다. 을이 부동산을 사가지고 병한테 되팔았다. 이걸 전매라 한다 그랬어요. 이때 등기도 당연히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넘어가야 돼요. 등기의 유효 요건 중에 하나는 그 등기가 물권 변동 과정을 정확하게 반영할 것. 이게 요건 중에 하나예요. 등기가 유효하려면 물권 변동 과정을 정확하게 반영할 것. 이게 등기의 유효 요건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물권이 지금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순차 팔렸으니까 당연히 등기부도 소유권 등기가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넘어가야 유효 요건을 갖추는 거예요. 근데 이 을이라는 사람이 미등기 전매인을 해버려요. 그리고 등기가 이렇게 넘어갑니다. 즉 물권 변동 과정을 누락한 등기를 뭐라 한다? 중간생략 등기. 특히 중간자를 누락을 해요. 그래서 등기가 최초 양도인에게서 최종 양수인에게로 직접 이전되는 것을 중간생략 등기를 한다. 이 뜻이에요. 물권 변동 과정을 누락한 등기. 이게 중간생략 등기의 뜻입니다. 을이 세금을 떼어 먹을 목적으로 이런 짓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법에서는 못하게 막고 있겠죠. 막고 있죠. 안 막어요? 막지. 미등기 전매 금지 규정. 그런데 이 규정이 무슨 규정? 단속 규정. 그래서 위반을 했다 하더라도 처벌만 될 뿐 무효가 아니에요. 유효해요. 자, 이때 갑에서 병으로 직접 이전 등기가 되더라도 유효다는 뜻인데요. 갑에서 직접 병으로 등기가 이전된다. 또는 이전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바꿔 말하면 병이 갑에게 직접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도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갑하고 병은 계약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병이 갑에게 직접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말이에요. 근거가. 단순히 을이 미등기 전매만 했다면 무조건 병이 갑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냐? 그건 아니란 말이죠. 아무런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갑과 병 사이에서 병이 갑에게 직접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려면 을의 미등기 전매 행위만 갖고는 안 된단 말이지. 즉 중간생략 등기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게 당사자 전원 합의예요.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그래서 당사자 전원에 합의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의가 있다면 최종 양수인 병은 최초 양도인 갑에 대해서 직접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합의가 없다면 안 되겠죠. 아이 무지하게 떨어뜨리네. 아이 지금 몇 개를 부러뜨린 거야 도대체. 학원에 분필을 증여를 하든지. 어쨌든 합의가 있으면 직접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합의가 없다면 안 되겠죠. 네? 근데 여기 또 예외가 있어요. 합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등기가 되면 유효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요 합의가 있다 없다와 관련된 몇 가지 판례들을 정리하시면 돼요. 일단 오늘은 중간생략 등기가 되려면 병은 직접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직접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뭐다? 합의다.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절대로 중간생략등기를 허용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절대로 중간생략등기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대법원이 미등기 전매 행위 및 중간생략등기를 유효로 하는 이유가 뭐였어요? 세금 때문에. 세금을 추징하려고.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은요. 세금 추징보다도 더 중요한 입법 목적이 있어요. 뭘까요? 투기 방지. 세금보다 더 중요해요. 그거는.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는 우리 대법원은 절대로 중간생략등기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미등기 전매 행위를 해버리면요. 갑을 을병 매매가 확정적으로 무효다라고 합니다. 설령 병에게 등기가 넘어갔다 하더라도 그 등기도 무효다. 판례예요.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일단 중간생략등기는 요 정도. 개념이 뭐고 법에서 규제하고 있으며 중간생략등기가 되려면 결과적으로 최종 양수인이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가 당사자 전원 합의고 그래서 합의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대한 대법원 판례 몇 가지 나중에 추가해야겠다는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요. 자, 네 번째 무효등기의 유형. 갑이 101호가 있어요.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립니다. 1억을 빌려줬어요. 그리고 주택을 담보로 잡았어요. 담보로 잡으면 저당권이라는 걸 설정하게 되고요. 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면 이 101호라는 아파트의 등기부를 떼어보면 을구에 저당권자 을 이렇게 돼 있어요. 즉 등기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은행은 나중에 갑이 1억을 갚지 않으면 이 저당권이라는 권리에 의하여 101호를 경매에 넣어서 그 경매 대가로부터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기능을 하는 게 저당권이에요. 자, 이때 갑이 로또가 당첨이 됐어. 목돈이 생겼죠? 1억을 갚습니다. 변제하게 되면 저당권은 소멸합니다. 돈을 갚으면 채권 소멸하죠. 채권 채무 소멸합니다. 채권 채무가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합니다. 이때 이 등기를 말소해야 소멸하느냐 그냥 소멸하느냐의 문제가 있어요. 그냥 소멸합니다. 어떻게 소멸한다고요? 그냥 소멸. 그럼 아까 187조 등기 필요 없다 그랬죠? 네? 그 등기 필요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채권이 소멸했을 때 저당권 소멸, 말소 등기 불요. 네? 말소 등기도 등기예요. 근데 말소 등기가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왜 없는지는 나중에 담보물권 가서 설명드려요. 담보물권의 성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종성이라는 게 있어요. 담보물권의 성질이. 이 부종성은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당연히 소멸하는 성질. 이게 부종성이에요. 그러니까 갑이 변제를 하면 채권이 소멸하게 되고 채권이 소멸하니까 담보물권은 말소 등기 없이 당연 소멸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소매생분들이 많이 착각하는 거예요. 아, 그 등기 말소해야 소멸하는 거 아니냐고. 아닙니다. 돈 갚으면 그냥 소멸해요. 이렇게 말씀드려도 또 우겨. 아니 그래도 아직 등기가 있네. 계속 우겨. 계속. 혼자 그런 우기는 생활 속을 계속 하세요. 우기실 거면.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합니다. 그리고 말소는 며칠 있다 말소가 되는 경우를 생각을 해봅니다. 금요일날 저녁 때쯤 돈을 갚았고 등기는 다음 주 수요일쯤 말소가 되는 경우를 생각을 해봐요. 그럼 요 사이에 돈을 갚음으로써 저당권이 소멸을 한 때부터 등기부상 저당권 등기가 말소될 때까지 아직 등기는 남아있죠? 무효 등기예요. 등기부에는 아직 저당권자 을이라고 등기는 되어 있으나 그 등기는 무효. 왜? 을은 이미 저당권이 소멸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무효 등기가 생겨요. 말소가 될 때까지.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말소하면 되는데 갑이 로또 당첨금을 가지고 1억을 갚고 토요일 날 강원랜드를 갑니다. 홀랑 다 말아먹었어. 하룻밤 사이. 월요일 날 다시 와서 돈을 빌려. 본전 생각나니까 찾아와야 되죠. 다시 빌려 1억을. 1억을 다시 빌렸으니까 저당권 등기해 줘야 되죠. 원래대로라면 말소하지 않고 있는 이 무효 등기를 말소시키고 다시 등기해 줘야 돼요. 그런데 아직 이거 말소하지 않고 있는 거 재활용하면 편하겠죠? 예? 재활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걸 무효등기 유형이라 합니다. 그런 걸 무효등기 유형이라 해요. 등기가 무효야. 말소해야 돼. 근데 말소하기 전에 이 무효등기하고 일치하는 새로운 법률관계가 생겼어. 다시 은행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줬어. 그러면 이 무효등기를 말소할 필요 없이 새로운 법률관계의 등기로 다시 사용하는 것을 뭐라 한다? 무효등기의 유용.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개념 정도 무효등기용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등기 청구권. 이거는 그냥 간단히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등기해 주세요. 그게 등기 청구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등기 청구권은 등기 신청권하고 구별하셔야 되고요. 등기 신청권은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합니다. 이건 개인이 개인에게 등기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권리를 말하는 거고요. 이건 등기소라는 공적 기관에 등기 신청 서류를 접수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합니다. 등기 청구권과 등기 신청권은 전혀 다른 권리가 되겠죠. 그렇죠? 예? 아닌가? 청구,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등기해 주세요. 등기 청구권. 등기 신청권. 매수인이 등기소 가서 등기 신청합니다. 이게 등기 신청권. 다르죠? 달라요. 그래서 등기 청구권과 등기 신청권 구별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이 등기 청구권의 성질이 채권적인 놈과 물권적인 놈으로 나뉩니다. 생각만 하세요. 채권적인 건 뭐고 물권적인 건 뭐야? 몰라도 돼요. 그렇게 나눈대. 그리고 그 시험 문제 내. 무슨 등기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 무슨 등기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이렇게 내. 그러니까 우리는 구별해야 돼. 그래서 첫째, 어떤 게 채권적이고 어떤 게 물권적인지를 구별해야 되고 그 구별 기준은 그 청구권의 발생 원인에 따라 구별해요. 세 번째, 왜 구별하는지. 왜? 이거 도대체 왜 구별해야 돼? 성질이 달라서 구별합니다. 그 세 가지를 생각을 해요. 지금은 안 하고. 벌써 표정이 안 할 테니까 걱정. 등기 청구권과 등기 신청권을 구별하자. 두 번째, 등기 청구권의 성질이 채권적인 놈과 물권적인 놈이 있는데 이거 구별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자. 그럼 돼. 이건 아예 쳐다도 안 본다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요거. 아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랬어요. 갑의 101호를 을이 샀어. 그리고 현재 101호를 을이 살고 있어. 동네 사람들이 을을 다 소유자라고 생각해. 근데 등기 안 했네? 그럼 을은 소유권이 없어요. 186조에 의하면 반드시 을은 뭘 해야 돼요?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러니까 등기하지 않았으니까 소유권 취득하지 못하고 지난주에 봤던 사실상 소유권 따위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무슨 문제가 생길까? 우리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갑의 채권자가 누가? 갑의 채권자가 이걸 경매 넣는 경우. 갑의 채권자는요, 갑이 돈을 안 갚으면 갑의 재산을 경매할 거예요. 그렇죠? 이때 101호 누구 재산이에요? 갑의 재산이에요. 누구야? 누구 또 을이? 왜 을 재산이야 이게? 을 소유자가 아니라니까. 이게 왜 을의 재산이야? 왜 을의 재산이야? 왜? 분명히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한다고 돼 있는데 등기도 안 했는데 무슨 을의 재산이에요? 누구 재산이에요? 갑의 재산이에요. 갑의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갑의 채권자는 경매를 넣어요. 이때 을이 쫓아가가지고
세금 낸 영수증 보여주면서 내 거다 내가 세금 다 냈다. 소용없어요. 안 통해요 이런 거. 요게 2년 전 답이에요. 에?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는 하고 있으나 등기하지 않고 있는 자의 법적 지원인데 몇 가지를 쭉 생각하셔야 돼요. 가장 기본이 되는 거. 을은 소유권자가 아니다. 소유권은 여전히 누구한테 있다? 매도인, 가백에 있다. 잊지 마세요. 아시겠죠? 요거와 관련된 내용을 또 나중에 몇 가지 살을 붙일 건데 오늘은 머리에 꽉 을은 소유권이 없다. 그거 잊지 마세요. 요게 부동산 매수는 법적 지위가 된다. 이렇게 총 7가지를 정리하시면 돼요. 됐죠? 개념만 오늘은 생각하세요.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부동산 물권 변동에서 봐주셔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동산 물권 변동 따위는 필요가 없고요. 입문서 안 봐도 돼요. 없어요. 이제 물권 변동론, 변동의 의, 변동의 원인 및 모습, 원칙, 공시원칙, 공신의 원칙, 부동산 물권 변동 186조, 187조. 조문 해석하고 구별해야 되고 두 개가 요구하는 등기 관련된 거 7개. 딱 이거 머릿속에 이렇게 빼내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봐야 될 게 물권 변동의 마지막 과정 물권의 소멸. 사유. 강론에 가면요. 개개물권의 소멸 사유가 나와요. 예컨대 지상권에 가면요. 지상권 특유의 소멸 사유가 나옵니다. 지상권자가 2년 이상 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지상권 특유의 소멸 사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강론에 가서는 그 개개 권리에 특이한 소멸 사유가 뭐가 있는지를 정리하셔야 돼요. 강론에 가면. 근데 총론에서는 이 물권 전체 공통적인 소멸 사유 몇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물건의 멸실이에요. 지난주에 물권은 현재 존재하는 물건을 사용수익 처분하는 권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현재 존재하던 물건이 멸실됐어요. 건물이 멸실됐다. 토지가 수몰이 됐다. 그럼 물건이 사라졌으니까 물권도 소멸하겠죠. 이렇게 물권의 공통적인 소멸 사유를 정리해야 되는데 그 중에 혼동이라는 놈을 정리해요. 혼동, 오늘도 개념만 좀 생각해 봅니다. 일단 민법상 혼동은요. 채권 소멸 사유이면서 동시에 물권의 소멸 사유입니다. 채권 소멸 사유이면서 물권 소멸 사유가 되니까 물권과 채권의 공통된 소멸 사유를 골라라. 뭘 고르면 돼요? 혼동 고르면 됩니다. 먼저 채권 소멸 사유를 생각해 봅니다. 갑이요. 을한테 1억을 빚을 졌어요. 갑은 채무자고요. 을은 채권자예요. 근데 갑이 돈을 갚지 않고 죽었어요. 죽었는데 이렇게 상속이 됐어요. 아들이 아버지한테 차용증 받고 돈을 빌려드렸는데 아버님이 안 갚고 돌아가신 거예요. 예? 부모 자식 간에도 차용증 써야 돼요? 홍종학이처럼? 예? 홍종학이 누구예요? 중소기업부 장관. 예? 청문회 나와서 뭐라 그랬어요? 딸내미가 건물을 사서 지분을 돈이 어디서 났냐 했더니 엄마가 빌려줬다. 차용증도 썼고 이자도 내고 있다. 그렇게 대답했죠. 사람들이 무슨 개풀 뜯어먹는 생각을 그랬죠. 근데 그게 정상이에요. 그렇게 해야 돼요. 안 쓰면 증여입니다. 증여세 나와요. 에? 차용증 쓰는 게 정상이에요. 법적으로는.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그냥 주면 증여입니다. 안 내려면 현금으로 주차장 어둑어둑한 데서 사과 박스에 담아서 줘야 돼요. 괜히 통장으로 쏘고 어떻겠다가는 증여세 잘못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빌려준다는 차용증을 써야 돼요. 그 상황을 생각하세요. 안 갚고 돌아가셨어요. 상속을 받았습니다. 뭐가 상속됐죠? 채무자의지가 상속이 됐어요. 그럼 우리는
채권자이면서 동시에 채무자. 즉 자기 자신에 대한 채권자가 돼버렸어요. 그렇죠? 이때 채무자라는 지위와 채권자라는 지위는 한 사람이 동시에 누릴 수가 없는 지위입니다. 그래서 채권 채무를 소멸시켜요. 이게 채권 소멸 사유로서의 혼동입니다. 고맙게도 우리 시험범위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한번 선보입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나중에 한번 이거 써먹어요. 기억을 해주세요. 채권 채무의 혼동. 두 번째로 이제 물권 소멸 사유로서의 혼동이 나오는데요. 우리 191조 1항과 2항이 있습니다. 이 1항만 생각하면 돼요. 1항. 가장 기본이 되는 두 가지를 생각하면 돼요. 갑소유 땅이 있고요. 여기에 지상권자 을이 있습니다. 지상권이란 건 남의 땅에서 건물 따위를 소유하기에 그 남의 땅을 사용하는 권리가 지상권이에요. 279조. 그런데 얘가 지상권에서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요. 갑소유 땅 을소유 건물입니다. 갑소유 땅 을소유 건물. 근데 남의 땅에 건물을 갖고 있으니까 되게 불편해. 안 되겠다. 돈 모아서 샀어요 이거를. 그럼 이렇게 됩니다. 하나의 물건에 소유권과 그 소유권을 제한하는 제한 물건이 동일인에게 귀속. 즉 을이 땅에 대해서 소유권도 갖고 있고 지상권도 갖고 있는 이런 경우가 생겨요. 이때 요 지상권을 소멸시킵니다. 요게 191조 1항이에요. 자, 똑같은 예를 봅니다. 갑소유 101호 아파트에 을이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갑이 돈이 없어서 101호 소유권 아예 넘겨줘요. 돈을 갚는 대신 101호 소유권을 넘겨줘요. 그럼 이 경우에도 을은 하나의 물건에 소유권과 소유권을 제한하는 제한 물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죠. 그럼 뭐가 소멸? 제한 물권이 뭐가 소멸? 저당권 소멸. 이게 191조 1항입니다. 하나의 물건에 소유권과 그 소유권을 제한하는 다른 물건이 동일하게 귀속할 때 그 다른 물건인 제한 물건이 소멸. 요 두 가지가 지문에 무지하게 나와요. 일단 기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예외를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예외는 뭐예요? 소멸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요 밑에 거는요. 예외도 있습니다. 소멸한다. 예외 소멸하지 않는다. 예외 다시 소멸한다. 여기까지. 그리고 이거 이 191조 2항은 잘 안 나왔었어요. 거의. 근데 최근에 나오고 있어요. 요거까지 정리해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말씀드린 머리 지진납니다. 머리 지진나니까 나중에 살을 붙일 때니까 오늘은 두 가지만. 혼동이란 놈이 있는데 이 혼동이란 놈은 채권 소멸 사유이기도 하고 물권 소멸 사유이기도 하다. 요거 하나 하고 두 번째 물권 소멸 사유로서의 191조 1항. 하나의 물건에 소유권과 그 소유권을 제한하는 다른 물건이 동일인 한 사람에게 귀속이 되면 소유권은 그대로 남아 있고 제한 물권만 소멸. 이게 원칙. 여기까지만 딱 생각을 해주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살을 붙일 겁니다. 여기까지가 물권 총론에 관한 내용들이에요. 여기서 4문제 정도가 보통 나온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제 나머지 10문제가 나오는 강론은 조금 쉬었다가 좀 보겠습니다.